아직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9월, 색달 어촌계 해녀들이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열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 맞은 꽤 오랜만의 작업이다. 이제 추석 대목에 이제 장사를 할 거 소라 작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각자의 몫을 채울 태왁을 하나씩 이고 동이 터오는 곳으로 향한다. 조금은 뒤떨어진 발걸음, 색달 어촌계 인턴 해녀들이다. 이날은 인턴 해녀들에겐 생애 6번째 물질날이다. 색달 어촌계 해녀들의 평균 물질 경력은 50년 이상. 쟁쟁한 선배들의 뒤를 이으려 김소라 씨는 이곳에 왔다. 오케이. 8월 2일 날 해녀학교 졸업하고요. 9월부터 이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9월 9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인턴 기간은 8회차로 8회차 3시간씩 24시간을 해야 하고요. 그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주셨고요. 자, 인턴이 다 끝나면 해녀가 되면 좋겠지만 인턴 끝났다고 정식 해녀가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생활을 열심히 하고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하고 120만 원 이상의 성과를 봐야 하고요.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면은 이제 정식 해녀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 작업에 나오는 해녀는 그날의 팀이 된다. 해녀들은 공기를 공급해줄 장치나 방향을 일러줄 밧줄도 없이 물에 들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동료란 유일한 생명줄이다. 이런 결속력으로 4세기 넘는 긴 시간 동안 해녀는 맥을 이어왔다. 바다는 꽤 변덕이 심하다. 얼마 전까지 평온했던 조류가 갑자기 심해지곤 한다. 조류가 밀려들 때면 인턴 해녀들은 멀미가 심해진다. 선배 해녀들을 더 따라가지 못하고 비교적 얕은 바다에서 작업하기로 했다. 물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누군가 무틀 향해 헤엄을 친다. 인턴 해녀들이다.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조류도 심해갖고 계속 떠밀려 가더라고요. 네, 선배님을 놓친 거예요? 대장님께서 저희 그런 모습 보시고 힘들면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바다에서 욕심을 낸다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해산물을 하나 더 캐는 것보다 숨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은 아는 것보다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은 시기. 선배들의 말은 어느 하나 허투루 들을 게 없다. 이 태학도 대장님이 먼저 준비해 주셨고 이 작은 망사리도 선배님들이 빌려주셔가지고 안에다가 신발 같은 거 넣고 들어가라고 가다가 발 아프니까 신발 신고 걸어야 된다고 그렇게 챙겨주신 거예요. 선배님들 없었다면 이런 것도 저희가 잘 몰랐을 거예요. 1시간 남짓한 짧은 물질이었지만 그래도 망사리에 제법 뭐가 들었다. 천근만근 몸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의 수확물부터 확인해본다. 42개! 성공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이 다른 데보다 많이 한 건가요? 저 첫날 1개 잡았고요. 두 번째 날 2kg, 세 번째 날 3kg, 네 번째 날 4kg, 다섯 번째 날 다시 3kg, 그리고 오늘 이만큼. 오늘이 개수 중에 최고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어디서 들려오는 한마디. 그렇게 해서 물질도 많이 잘 해주고 먼저 나보면 안 돼.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빨리 나왔는데. 그렇게 빨리 나오면 물건을 못 따. 장군들이 온 거치 댕겨서 물질을 배워줘. 일찍 무트로 나왔다가 대선배한테 딱 걸린 두 사람. 거기 고장도 이들에게 살가운 조언이 쏟아진다. 거기 고장 오는 거야 억지로. 물질 한 생각은 하면 가마도 커져.
한 65년? 65년도 더해진 것 같아. 옛날에는 무식을 아기를 키워하게. 옛날엔 미역회근에 조합에 펄고 구진게 소란 사가서 소란은 자방 먹어불고 경있죠. 물질을 시작한 지 두어 시간. 선배들이 무트로 들어왔다.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들 마냥 인턴 해녀들이 서둘러 나가 태왁을 짊어진다. 무태나와 태왁을 이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우려는 건데 그 마음이 참 고맙다. 이거 뜰까 안 뜰까? 모처럼 나선 물질이지만 수확량이 섭섭하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요즘 색달 해녀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은 따로 있다. 바로 후배들이다. 물건이 없어서 요즘 뭐 많이 잡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뭐 앞으로 뭐 복귀하겠죠. 많이 물건이. 새내기 해녀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삼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회장님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로 약 30분 거리에 소라 씨의 집이 있다. 해녀인데 집은 중산간에 위치해 있다. 인턴을 마칠 즉 색달동으로 이사할 것을 약속하고 색달 어촌계에 입문했다. 물질을 하고 온 날은 어김없이 남편이 차린 밥상이 기다린다. 남편은 가장 든든한 조력자다. 처음에는 좀 불안도 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말리기도 하고 했는데 워낙 의지가 완고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갔다 오면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아직은 적응이 안 돼서. 수고했어.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아직 초보라서요. 새벽에 4시쯤 이제 일어나요. 근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밥 먹고 배 아플 것 같고. 그래서 빈속에 물질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완전 몇 그릇씩 먹어요. 그리고 바로 또 자고. 소라 씨 부부는 입도 7개월 차의 이주민이다. 청주에서 스포츠 강사로 지내다가 아이들을 위해 제주에 왔다. 스킨스쿠버가 취미인 소라 씨는 제주에 해녀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해녀로 살 결심을 했다. 평생 직장이자 전문직이며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정직한 직업. 해녀는 그녀에겐 천직으로 느껴졌다. 계장님한테 첫 받은 뿔소라 값입니다. 단돈 10,000원일지라도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였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자에다가 이렇게 액자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다 둬서 아이들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소라 씨는 법한 해녀학교 출신이다. 지난 2015년 개교한 이곳은 매년 30명의 신입생을 가르친다. 전국 각지에서 해녀가 되기 위해 찾아와 지금까지 180명이 졸업했다. 어촌계 등록률은 40% 정도. 조금 더딘 속도지만 신입 해녀들이 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해녀가 되려는 젊은 세대들, 그 고된 노동에 참 의미를 이으려는 사람들. 2020년 제주 해녀는 선망의 대상이다. 해녀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해녀 박물관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해녀 문화 교육이 이날은 금학초에서 진행됐다. 선생님도 앞에 물안경이 있어요. 뒤에 가서 폭까지 딱 가요. 자, 물안경도 있어. 들여다봤어? 영상으로 해녀와 물질, 해녀 도구 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녀 문화를 체험해 보게 하는 것이 이 수업의 취지다. 여기 뭐 있다 가을
해녀에 대해서 바라보기만 한 존재여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수업을 하면서 도구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고 해녀들에 따른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놀랍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고 더 궁금해서 호기심이 막 질문을 낳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운 말이에요. 가족 중에 해녀가 있지 않은 이상 요즘 아이들에게 해녀는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다.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 교육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일단 저희 동네가 금악이고 중산간이다 보니까 해녀라는 그 직업군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주 하면 해녀하고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본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수업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결과라던가 영향이라면 그 해녀 전통 안에서 지금까지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학교 안에서도 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도 손에 뭔가 좀 들고 있고 싶어요. 나는 약간 해녀들이 입었던 낡은 잠수복과 바다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 폐태왁 등도 수업 도구다. 해녀의 삶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손으로 만지고 만들면서 해녀에게 한 걸음 다가간다. 아까 해녀 옷 같은 거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원래 해녀에 관심이 좀 없었는데 이런 교육을 해서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해녀가 우리 삶 속에 가족으로도 있고 또 옆에 친척으로 또 이 마을의 같은 주민으로도 있는데 좀 더 시선을 돌려서 아이들이 해녀가 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해녀를 더 알고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녀를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이끌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해녀에 대한 첫 기록은 1629년 쓰인 제주 풍톡이란 책이다. 그 당시도 또 이후 약 300년 동안에도 해녀는 직업으로도 사람으로도 냉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오늘날 제주 해녀는 배움을 주는 대상으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아이들이 배우길 원하며 사회가 가르치길 바라고 있다. 제주 해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물질하던 해녀가 사망하는 사고가 매해 끊이질 않는 건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예외인 곳이 있다. 제주시 구좌읍 김영 어촌계는 지난 20년 동안 물질 작업 중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해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2019년) 기준 김영리 어촌계 해녀는 104명, 물질 중인 해녀는 98명이다. 김영리는 도내에서 물질하는 해녀가 가장 많다. 사고란 게 없이 그저 편안히 한 70년 동안 우리 물질하고 했어요. 감기약 내선 넣고 코감기약은 기본으로 물에 물질할 때만 먹고 육상에서는 안 먹어요. 항상 물에 들 때는 주의를 시계거든요. 주의를 시계줘서 사고 안 나봤어. 어촌기서 관리를 많이 어촌계장이 신경을 많이 써줘. 와 그네 맨날 아침에 와서 확인하는 거. 계장이 지금 먹은 거 안 먹은 거 누구는 안 먹고 누구는 먹는 거 하면. 제일 우리 이 나이 먹으신 고령님은 그렇게 건강하니까 이제까지도 이제 87배 나는데도 87인데 현재 계속 물질라고 했어. 이 마을의 비법은 장부작성이다. 해녀들이 복용하는 약과 병명 등을 정리해 관리하고 있다. 상비약 비치 효과는 해녀분들이 특성이라든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어느 병원에 다니는 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비상시
약을 복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큰 사망 사고에 대처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해녀들은 심장, 뇌질환, 고혈압 등을 하나 또는 중복적으로 앓고 있다. 이 작은 장부 하나가 해녀들의 생명을 붙잡는 끈이 되는 셈이다. 현직 해녀를 관리하는 것은 새내기 해녀를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현직 해녀는 제주 해녀 문화를 몸과 마음으로 보유한 살아 숨쉬는 유산이기 때문이다. 현직 해녀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다. 성산 일출봉의 마을 성산리도 소라 작업이 한창이다. 이 마을 해녀들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훌쩍 넘겼다. 꽃다운 청춘은 이미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후반부를 맞은 지금 해녀들에겐 해외로 나갈 일이 잦아졌다. 지난 2019년 성산 어촌계 해녀들이 캐나다를 찾았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초청받아 거리 공연에 참여했는데 다른 어촌계 해녀들도 자매도시의 초청을 받거나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해녀문화 전시와 공연 등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고 제주 해녀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녀 문화를 홍보함에 있어 과거에는 홈페이지 게시라든가 해녀 축제 개최 등 단순한 홍보에 치중했습니다마는 현재는 SNS나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제외 공간이나 자매 도시 등과 공동으로 해녀 문화의 공연 전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제 교류 패러다임을 바꾼 노력이 인정돼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해녀 문화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예술 창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음악, 춤, 연극, 책 등등 2020년 제주 해녀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뽑으라면 단연 문화의 아이콘이다. 지난해 10월 캐나다 워털루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성산리 해녀를 만났다. 그날의 설렘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듯하다. 여기는 거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에 있는 그 해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 수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도 있었고 또 공연을 간다는 그 공연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이제 가서 우리가 참 그뒤 현지인들이나 교포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망설임도 있었었는데 제주 해녀와 그녀들의 문화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자주성과 끈끈한 공동체 의식, 여기에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까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제주 해녀와 그 문화는 어쩌면 현존하는 유일한 진정성의 현시일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해녀들의 이제 알리기도 했지만 해녀들을 이 사람도 알려고들 더 하고 있고 우리도 알리고 싶고 너무 좋은 거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끄러웠던 마음도 서러웠던 마음도 이제는 없습니다. 참 내가 해녀로서 이렇게 이제는 좋은 직업을 가져서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성산리. 배를 타고 물질에 나섰던 해녀들이 포구로 돌아왔다. 코로나19로 오래 작업을 쉬었다가 근래야 작업이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수확이 좋지 않다. 포라도 보면은 옛날에는 그저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많이 잡히지도 않은 실정이고, 전에는 해녀들 그저 한 10년 전 그때는 한 사람이 뭐 상군들은 뭐 하루 나가면은 100kg에서 150kg 잡았는데 지금은 30에서 50kg 잡는 실정도 되고, 할머니 해녀들은 뭐 지금 10kg 잡으나 마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녀들이 나이를 먹는 만큼 작업 속도는 더디어지고 있다. 이 이유도 한몫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다다. 바다 상황이 해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철마다 풍부한 해산물이 났던 제주 바다는 몇 년 사이 엄청난 부침을 겪고 있다. 제주 해녀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사람과 함께 중요하게 관리돼야 하는 것이 있다. 작업 공간이다. 해녀들이 작업 공간인 바다. 지금 제주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용의 머리를 닮았다는 화산바위가 바다와 마주해 서 있는 곳.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용머리 해안은 수상화산 활동으로 생겼다. 수십만 년 전 물가에서 폭발한 수상화산은 겹겹이 쌓여 응해암층으로 굳어지고 또 긴 시간의 힘을 받으면서 파도와 바람에 깎여 기묘한 절벽을 이룬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 명소 중 한 곳으로 매해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너무 절경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청정한 제주도에 와서 좋습니다. 지금 저쪽 다리가 공사 중이라서 거기까지 못 가서 너무 아쉬움이 크고요. 지난 1987년 용머리 해안에 산책로가 생겼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책로 통행이 제한되거나 일부 구간은 보수 공사를 하는 일이 잦아졌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용머리 해안의 부분 또는 전면 통제 일수는 연평균 93일인데 반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엔 1년 중 탐방이 가능한 날이 약 70일에 불과했다. 용머리안은 30년 전만 해도 아무 때나 만조, 간조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해수면이 1970년부터 30년 사이에 23cm가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만조 때는 물론 못 들어가고요. 간조 때가 돼도 파도가 좀 치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는 날에는 물이 탐방로로 치어 올라오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산책로 곳곳에 보강한 흔적이 역력하다. 물이 차오르는 횟수가 늘면서 파도에 의해 산책로가 쓸려나가는 등 훼손이 잦다. 최근 30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은 연평균 약 3mm씩 상승했고 특히 제주는 약 4mm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계 해수면이 연평균 1.8mm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해수면의 상승은 주민들에게 무척 민감한 문제다. 여기가 다니면서 여기 저 바다에 머무르면 여기 말려가네 우리 저근에 저 바다가 고구마 시가나 쪽에. 근데 지금은 날이 갈수록 물이 가장 막 차. 그냥 얼른 물 내리지도 않고 이 가장 막 물이 참수다 이제. 옛날보다 얼마나 참수가? 아이고 이게 못 다녀. 옛날에는 이빨이 타그네. 옛날에는 우리 여기서 뭐 몰라그네 정 바디 저다그네 뭐라그네 감자신 거지만은 지금은 뭐 넓지도 없어. 여기 사람 다니지도 못하고 막 물 이빨이 이까 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산책로는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그렇게 용머리 해안 산책로는 사진으로만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해수면의 상승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뜨거워지는 지구는 제주 바다의 어종을 바꾸고 있다. 이 제주도에서 흔히 말하는 뭐 어랭이 하는데 놀래기과의 종들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놀래기들도 다 아열대성 어류들. 그러니까 아열대 어종이 저희 연구소에서 한 현재까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채집을 해서 가져온 종들 리스트를 파악하는 결과 한 80종,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조사해가지고 한 80종 정도가 아열대 어종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고, 그 중에 80종 중에 한 식용으로 이용하는 종들이 한 10종 미만. 예.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선 고등어류와 멸치 등의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명태와 꽁치와 같은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 1968년부터 50년간 우리나라의 표층 수온은 세계 평균 상승률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올랐다. 수온 상승으로 바다 생물들의 서식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다. 그물코 돌산호는 아열대 지표종이다. 지표종은 특정 지역의 환경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여겨진다. 그물코 돌산호가 번식한다는 건 그 일대의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이 종물이 제주도에 서식하게 된 지는 한 12년이나 15년 전쯤에, 그때 거의 국한적으로 제주도 남쪽에 문섬이라든가 범섬, 섭섬 이런데 남쪽 지방에서만 살고 있던 종들인데, 최근에서는 제주도 뭐 동쪽, 서쪽, 북쪽까지 제주도 전 연안에 이제 서식하고 있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특징이 안반과 안반에 붙어서 서식을 하면서 크기를 점차적으로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종인데, 이런 안반과 안반 틈 사이에는 해녀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이 직접 채취를 하는 소라, 뭐 전복 오분자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기반 구조인데요. 이런 그물코 돌산호가 그런 안반을 거의 뒤덮듯이 서식을 하다 보니까 해녀들이 잡을 수 있는 뭐 소라나 전복 이런 것들이, 이런 종들이 그 안반에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나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온 상승으로 사라져가는 해조류,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다. 제주바다의 아열대화는 놀랍게도 이미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제주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생선들이 모인 곳, 제주 동문제래 어시장을 찾았다. 이게 아홉동가리고 해. 이거 논쟁이야. 논쟁이라고. 이건 제빵어고요. 제빵어에. 이것도 딱 여름에만 나오잖아요, 이것도. 여름 거의. 보통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가을철이라서 이게 별로 없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 봄이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이 아마 아열대어종, 자판대에서도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생선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 아열대 어종들로 바뀌고 있다. 보통 여름에가 많이 나오는 편. 겨울에는 이런 것이 잘 안 나오고, 이제 여름, 가을 이때 잘 많이 나와요. 기후 위기가 과연 제주 바다만 바꿔놓을까? 다음으로 변할 대상은 어쩌면 우리 인간일지도 모른다. 송악산 앞바다에서 문섬 일대까지를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하고 있다. 이 천연기념물엔 강정 앞바다도 포함된다. 강정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연산호가 이 바다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기 때문이다. 산호초 군락은 전 세계 해양 생물종의 25%의 안식처를 제공한다. 산호의 쇠퇴는 다른 해양 생물종의 서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산호를 깃대종으로 분류한다. 깃대종은 어느 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 동물로 다른 생물의 서식지를 함께 보존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선 후 강정바다의 연산호 군락지가 사라졌다. 사진은 제주 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TF팀이 지난 2015년 언론에 공개한 강정 등대 및 수중 사진이다. 2012년 해군기지 해상공사가 시작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했다. 연산호가 자취를 감췄고
해조류와 어패류도 보이지 않는다. 해군 역시 실태 조사를 통해 강정 앞바다의 50% 이상의 지표 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해군기지 건설은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구온난화 못지않게 엄청난 위력으로 바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섭섬과 자리돔으로 유명한 서귀포시 보목동이다. 한 무리의 다이버들이 이곳을 찾았다. 아무래도 그 쓰레기들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해녀분들이 하시다가 또 해녀분들도 소라나 전복 같은 것도 안반에 붙어 있는 거라서 하시다가 혹시 엉키거나 하면 출수 때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거가 되면 훨씬 안전에 도움이 되죠. 이날 정화활동 장소는 섭섬 앞바다 일대다. 이들은 스킨스쿠버라는 공통된 취미로 이 자리에 모였다. 맑고 깨끗하다고만 여겼던 제주 바다가 엄청난 해양 쓰레기의 저장고라는 걸 알게 된 후 적극적으로 정화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바다의 바닥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곳은 공공연한 쓰레기통이었다.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와 낚시 도구다. 낚시바늘과 낚싯줄은 해녀복을 찢거나 해녀 몸에 감겨 생명을 위협하곤 한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는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낚시 도구는 도내 전 해역에서 발견된다. 생활 쓰레기도 해양으로 밀려온다. 하천 등을 타고 바다로 흘러갔거나 누군가 바다에 고의로 버린 것들이다. 한 해 동안 제주 연안에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가 2만 톤에 달한다.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치운다. 하지만 치우는 속도는 늘 버리는 속도를 이기지 못한다. 바다에서 건진 쓰레기는 분리 작업을 거친다. 누군가 쉽게 버린 양심들이 이렇게나 다양하다. 이 폐건물이 있으면 종종 나오는 뉴스에도 보면 이 물고기들이 이제 걸리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소라 같은 거 대량으로 걸리는 사고도 있고 걸리는 종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해녀들이 이제 작업하다가 모르고 이제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고 발생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연안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이다. 검은 돌리를 덮은 폐해조리와 갖가지 쓰레기들. 연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모두 바다로 향한다. 전국에서 제주는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 상태다.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와 점점 뜨거워지는 바다에 산호와 해조류가 사라지고 하얀 바닥이 드러났다. 지난 2016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조사에 따르면 제주 해안의 약 35%에서 갯녹음이 진행 중이다. 바다숲을 이루는 해조류의 감소는 생물종의 서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바다숲이 사라지면서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제주 바다의 미래를 낙관하기란 매우 어렵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는 물질을 대물림하는 해녀 집안이 있다. 박수키 씨를 중심으로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30대 딸이 모두 해녀다. 할머니는 언제까지 물질 해봤어요? 아이고 한 70대? 그 정도 됐을 거라 70. 그때는
우미도 하양하는 저 우미값도 얼마 안 가. 돈이 안 돼요. 밭에 가면 돈 나오고 물에 거 하면 돈이 안 나오잖아. 저는 31살에 이제 홍대에 와서 엄마가 물질을 시작해볼래? 라고 제의를 먼저 하셨고, 이제 그때 이제 흔쾌히 한다고 해서 이제 물질을 시작을 하게 됐죠. 처음 물질할 때는 하루에 거짓말 안 하고 10,000원도 못 벌었어요. 그냥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맨날 멀미해서 막 이제 그런 적도 많고, 10,000원 벌면 잘 벌고 이랬던 경우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잡념이 없어요. 바다에 가면은 모든 잡념을 다 사라지고 오직 그 집중력을 가져서 바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얘가 지금 좀 무조건 한번 해봐라. 저는 강요를 했어요. 좀 솔직히 말해서. 엄마 딴에는 정말 시키기 싫었겠죠. 이 해녀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 와중에 딸이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물에 들지 않는 날, 여진 씨는 장사를 한다. 밭으로 바다로 늘 열심히였던 엄마를 빼닮았다. 딸아이와 함께 홀로 서기를 결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물질을 시작한 려진 씨다. 숨을 헐떡이던 그녀에게 바다는 호흡하는 법을 일러주었다. 저는 좀 이 해녀를 하면서 꿈이 조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좀 틀리죠. 남들이랑은 틀린 게, 아직 제가 어리다 보니까 이 해녀 문화가 이대로 그냥 도태된다면은 나중에는 교과서에만 남아있는, 역사로만 남아있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일단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엄마가 해녀고 할머니도 해녀고 그 전부터 계속 이제 해녀의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남아있는 그런 자존심, 자존감 때문인지 몰라도 이 문화가 사라지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해녀 그 문화 그 맥을 이어가려면은 이제 그 젊은 세대 그 세대들이 많이 이제 그 바다에 그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해녀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안녕. 안녕. 사대입니다. 우리 할머님 손잡고, 예, 손잡고 계시면 되겠다. 자, 잠시만요. 제주의 어머니들이 걸었던 길을 걸으려는 고려진 씨. 과연 그녀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누볐던 바다에서 고려진 씨도 하루하루 성실히, 그렇게 하루하루 정직하게 성장하기를 응원한다. 2020년 제주 해녀는 하나의 트렌드다. 배움의 대상이자 전문 직업으로 각광받으며 세계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제주 바다는 상황이 다르다. 설 자리를 잃는 산호초와 해조류들, 점점 하얗게 변하는 바다, 밀려드는 아열대 어종까지. 제주 해녀 문화를 유지하고 제주 해녀의 명맥을 잇는 길은 하나다. 제주 바다를 지키는 것. 2020년 제주의 해녀는 제주의 미래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늘 그랬듯 제주의 해녀는 제주의 미래다.